에디스 톰슨 할머니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은행으로 가는 낡은 보도블록 길을 천천히 걸었다. 회색 구름이 무겁게 들이운 하늘은 언제라도 비가 내릴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목에 두른 낡은 울스카프를 고쳐매며 차가운 공기를 막으려 했다. 손에는 지난밤 정리한 은행 서류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최근 계좌를 확인한 후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고 그 일로 인해 며칠 동안이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돈이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러한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면 그녀는 금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에디스 할머니는 내부의 혼잡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대기줄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고객들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고객들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는 유리 벽면은 은행의 삭막한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했다. 에디스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고객 창구를 찾아 줄을 섰다. 그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었다. 기다리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한 중년 남성은 은행 업무가 너무 느리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한 젊은 여성은 초조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앞 사람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며 짜증을 냈다. 모두가 자신들의 문제에 몰두해 있었고 각자 빨리 자신의 차례가 오길 바라는 듯했다. 에디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손에 든 종이봉투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후 창구 앞으로 다가갔다. 창고 안쪽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본 채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소피 터너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소피는 에디스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업무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피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묻어나왔다. 에디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창고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하나씩 정리해둔 서류를 꺼내어 직원에게 건넸다. 제 계좌에서 이상한 수수료가 빠져나갔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피는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더니 서류를 대충 훑어보았다. 몇 초 후 그녀는 무관심한 태도로 서류를 다시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건 일반적인 수수료입니다. 모든 계좌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에디스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저는 이런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금액이 빠져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소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꼬듯 말했다. 혹시 계좌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그녀의 말투는 에디스 할머니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노인처럼 취급하는 듯했다. 분명 할머니는 계약서를 읽고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런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최근 은행에서 정책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류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수수료가 처음 부과되었습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소피는 팔짱을 낀 채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분들은 원래 최신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그냥 시스템상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에디스 할머니는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이 젊은 직원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주위의 다른 고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대신해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저는 단순히 계좌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대로 검토해 줄 수 없나요? 소피는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강한 존재감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한 남성이었다. 스타일리시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직원 창구로 다가오며 소피를 바라보았다. 그의 명찰에는 이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소피는 기다렸다는 듯 지점장에게 설명했다. 지점장님, 이 고객님이 기본적인 계좌 수수료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한번 흘끗 보더니 다시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수수료는 계좌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스 할머니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은행을 이용했지만 이런 수수료가 부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찬원은 코웃음을 치며 비꼬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고객님, 혹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작은 금액조차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주위의 고객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다. 에디스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 순간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은행 안을 울렸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두가 소리의 근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던 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그 남자는 바로 이찬원이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은행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찬원의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고 리처드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그의 특유의 거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찬원을 훑어보았고 마치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이 개입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듯했다. 주변 고객들은 조용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았지만 일부는 아직 확신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상황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소피 터너, 젊은 창고 직원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리처드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주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리처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별표 이찬원 별표 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찬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은행 안에 있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리처드는 비웃듯 짧게 웃으며 팔짱을 꼈다. 손님, 이건 은행 내부 문제입니다. 본인의 업무가 있다면 차례를 기다려 주시죠. 이찬원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리처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에디스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쥔 계좌 명세서를 꼭 붙잡고 있었고 방금 전이 수치심과 좌절감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찬원은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에디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찬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용기를 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오랫동안 이 은행을 이용해 왔는데 이런 수수료가 부과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 돈이 이유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네요. 이찬원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인 뒤 다시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왜 확인해주지 않죠? 리처드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우리 은행은 명확한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사전에 안내되었으며 고객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 문제겠죠. 그래요? 이찬원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인해보는 게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소피 터너는 초조해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손님께서는 은행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자동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 더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다. 바꿀 수 없다고요? 그는 한 단어씩 또렷하게 발음하며 다시 되물었다. 네, 은행 정책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소피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덜 자신감 있어 보였다. 이찬원은 천천히 에디스 할머니의 손에서 명세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차분히 살펴보다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 수수료는 지난 한 달 동안만 부과된 게 아니에요.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이게 표준 정책이라면 왜 부과 금액이 계속 바뀌는 거죠? 리처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아마도 고객님께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명세서를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확인해보면 되겠군요.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검토하지 않는 겁니까? 리처드는 대답을 하려다 잠시 망설였다. 이 시점에서 검토를 거부한다면 모든 고객 앞에서 은행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한숨을 쉬며 소피를 향해 손짓했다. 확인해봐. 소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조용히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에디스 할머니는 손을 꼭 쥔 채 긴장된 표정을 지었고 주변 고객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 번이 키보드 입력 후 소피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녀는 리처드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빛은 곧바로 어두워졌다. 이찬원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리처드는 즉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소피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수수료, 할머니 계좌뿐만 아니라 여러 계좌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은행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찬원은 리처드를 응시했다. 즉,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군요. 리처드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주변 고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려 했다. 에디스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침을 삼켰고 소피는 고개를 숙였다. 이찬원은 천천히 팔짱을 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건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는 뜻이네요. 그제야 은행 안에 있던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고객들은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땀을 닦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찬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리처드 콜린스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어떻게든 합리적인 변명을 찾으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과 이찬원의 단호한 얼굴을 오가고 있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 고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아마도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한 듯했다. 소피 터너는 창고 너머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부정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리처드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에게서 지시를 받기를 기대하는 듯했지만 리처드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그는 목을 가다듬고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불안감이 묻어났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이찬원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며 몇 초간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오류라고요?
수백 개의 계좌에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처드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은행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때때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행은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류가 유독 고령 고객들에게만 발생했을까요? 그의 질문이 날카롭게 은행 안을 가로질렀다. 주변 고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고객들은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리처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 은행은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 문제일 뿐입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짓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실수는 늘 가장 항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걸까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은행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때 회색 머리의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외쳤다. 나도 2달 전부터 이상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 그 말을 듣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소피는 창백한 얼굴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리처드를 쳐다보았다. 지점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처드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조였다.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이찬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찬원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창고로 다가갔다. 그는 두 손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신들은 고객들의 불만을 무시해왔죠. 은행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들키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리처드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문이 막혔다. 은행의 보안 요원이 한 걸음 다가왔지만 이찬원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속해서 리처드를 응시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 있는 고객들 앞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 만에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걸 지켜보시겠습니까? 리처드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휴대폰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소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된 계좌를 전부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소피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핑을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여전히 긴장된 눈빛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에디스 할머니는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글썽였다. 이찬원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잠시 후 소피가 얼굴이 창백한 채 말했다. 지점장님, 현재 확인된 피해 계좌가 200개가 넘습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리처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간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흥분한 듯 환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리처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찬원의 용기와 정의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이찬원은 마지막으로 리처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화면을 터치한 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곧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리처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찬원은 다시 에디스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이제 갑시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그리고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박수였다. 이찬원은 조용히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의 침묵이 더 이상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소피 터너는 고개를 숙인 채 창구 뒤에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키보드를 두드릴 수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주변 고객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상한 거래 내역이 없는지 서둘러 살폈다. 작은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어떤 이들은 한동안 계좌에서 이상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그동안 은행을 믿고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찬원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은행을 신뢰하는 고령자분들을 악용한 것이죠. 저 말이 틀렸습니까? 리처드는 손을 꼭 쥐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은행 대기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저도 방금 계좌를 확인했는데 몇 달 전부터 등록하지 않은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명백한 사기죠. 뒤이어 또 다른 고객이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피해를 입었으니 끝까지 따져야 해요. 은행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뜨거워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일부는 동료들과 조용히 의견을 나누며 이 사건이 터지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리처드를 계속 응시했다. 언제까지 침묵할 겁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리처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피를 쳐다보았다. 마치 도움을 청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녀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꼭 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리처드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다. 환불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스크롤한 뒤 리처드를 다시 바라보았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겁니다. 준비하시죠. 소피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얘졌고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에 출동한 것이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에서 노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수수료 부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리처드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문을 열려 했지만 제대로 된 변명을 떠올릴 수 없었다. 모든 고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이미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가 더 이상 나설 필요는 없었다. 정의는 이제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에디스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안도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해야 했던 부당한 상황이 이제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찬원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창고 앞에 서서 리처드 콜린스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한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객들 중 일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했지만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리처드는 억지로 목을 가다듬으며 권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관님,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우리 은행은 결코 고객을 속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었을 뿐이며 저는 이미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경찰관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오해라고요? 우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수백 개의 계좌, 그것도 주로 고령 고객들의 계좌에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부당한 수수료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일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은행 측은 이 행위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리처드는 입을 열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그 직원에게 쏠렸다. 리처드는 당황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또 다른 직원이 입을 뗐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당한 수수료를 보고했지만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만 받았어요. 은행 안은 소란스러워졌다. 고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은 우리 같은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거요. 우리는 이 은행을 믿었고 평생 모은 돈을 맡겼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 리처드는 한 발 물러서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찬원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말로 압박할 필요조차 없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콜린스 지점장,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은행이 정말 깨끗하다면 조사받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리처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소피 터너는 창백한 얼굴로 그가 경찰과 함께 은행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에디스 할머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좌 명세서를 바라보며 여태껏 자신이 얼마나 무력함을 느껴왔는지 다시금 실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찬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에디스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고객들도 그녀를 향해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함께 승리를 축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내부 감사와 개혁을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 가수가 정의를 위해 은행의 부정을 폭로한 이야기로 널리 알려졌다. 일주일 후 에디스 할머니는 은행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직원들은 더 이상 무례하지 않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가 은행을 나서려 할 때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찬원이 보낸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절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에디스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쥔 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 문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오늘 그녀가 싸운 것은 단순히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해냈다.